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나온 뉴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장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미국 쪽에서 특별한 뉴스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일단 해외 증시를 보게 된다면 이 중국 쪽을 많이 봐야 되겠죠. 어제도 중국 쪽에서 크게 흔들리는 게 한국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여졌으니까 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당국의 빅테크 규제 소식이 들리면서 이 탄센트나 이런 쪽이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라는 이쪽 부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앱스토어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기존 앱들을 업데이트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유지 보수를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생겼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탄센트부터 시작을 해서 알리바바나 여러 기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엮여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고, 이 내용은요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 실행 이후에 가장 강력한 조치다라고 하고 있어서 중국의 이 빅테크 규제는 향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대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중국은 여기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 미중 간의 갈등이 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시장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주춤주춤 하면서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의 유동성 공급을 다시 이 중국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시장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 지수의 하락에 제한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냥 현금을 투하해서 어거지로 떨어지는 거 막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 퇴출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미 정부와 긴밀하게 중국 정부가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만약에 진짜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자국의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투자자들에게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국 내 투자도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만큼은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고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찝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헝다 및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이 이야기는 특별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헝다 쪽에 채권 가장 큰 게 12월 달에 도래를 한다라고 하고 있죠. 야, 이게 12월 달에 헝다 이거 못 갚으면은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고 되게 달달이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터지는 걸로 시장에 정말 큰 변동성을 줄지, 누군가는 헝다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헝다 리스크로 인해서 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가지고 그때 상황 봐가지고 실시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건. 다만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로금리가 끝나고 이주열 총재가 내년 1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금리 인상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11월인데 1월이면 두 달 만에 또 한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불안감이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깔린다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지수 상승에 어느 정도 이 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2018년도 차트를 보면은 대충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도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섹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채권의 가격이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은행이랑 보험 쪽은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은행 보험 쪽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외에는 넷플릭스 잡자는 디즈니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콘텐츠 쪽에 39조를 투자한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지금 뭐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못 막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중남미 쪽에서 뭔가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알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반도체 부족 완화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자동차는 과연 그러면 언제부터 불을 붙일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동차 쪽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 내년 1분기부터 다시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구매율 증가? 막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요인이 되든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D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와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가 올라면 이 둘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D램 가격은 어떻게 되든 그냥 오르기만 하면 된다. 근데 내년 1분기부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입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계속 빠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HMM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맥켄지 내년 1월 1분기 이후에 해상 운임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아시겠지만 해상 운임이 높아야지 HMM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1분기 이후에는 이게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위치가 피크아웃일 수도 있겠구나.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이러한 위치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년 1분기 이후라고 했잖아요. 2분기부터 조금씩 빠진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올해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피크아웃 우려는 조금씩 조금씩 보여지는 게요.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나 중국 컨테이너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홈 로빈슨 컨테이너 인덱스를 보더라도 빠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발티 군임 지수 BDI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크를 찍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말이죠. 운임이 정상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 컨테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점이라 돈을 한동안은 계속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추세가 계속 꺾이게 된다면은 HMM의 영업이익은 확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알고 당하는 게 모르고 당하는 건 나으니까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HMM 매각 이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해양진흥공사에서는 HMM 3.5조를 지원해서 이 살리는 데 있어서 주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얼마 전에 시비를 주식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 주가 역시도 쭉 빠졌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고 그리고 지금 시비 물량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보시면은 산업은행이랑 합쳐가지고 2.7조예요. 이게 다 주식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점 기준 말고 이게 저점에서 들어간 겁니다. 저점에서. 여기에서 들어간 물량들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2.7조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CB랑 BW 해결 전까지는 HMM의 매각 쉽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이 CB랑 BW까지 뭉탱이로 해가지고 팔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사도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도 내 경영권 프리미엄이 옅어지던가 아니면 내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누가 쉽게 여기에 시도를 하겠습니까? 피크아웃 우려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쉬운 상황은 절대 아니니까 이 매각에 대한 얘기는 그냥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그냥 열어만 두고 이게 되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HM을 사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스는 그냥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 수급을 한번 보자면 지금 최근에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
공매도 친 거에 대한 쇼커버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계속 연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매수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팔았던 물량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산다 그래도? 그럼 결국에는 팔았던 물량 그 이상으로 사면은 이건 그냥 매집하는 거거든요. 이어지면 좋게 보세요. 지금 굳이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 이야기로 볼 수 있는, 다시 거기에 대한 근거로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4분기에만 4.5조 벌죠. 내년 1분기에도 이 부근으로 벌 것 같아요. 2분기에는 좀 줄어든다라고 해도 내년 봤을 때 잘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7, 8조 정도의 이 단기 순이익은 찍을 것 같거든요. 내년. 피크아웃 노려라고 하면은 뭐 1분기에 많이 실적을 벌고 2, 3분기부터는 계속 떨어질 테니까 그래도 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라고만 잡아도요, 여러분. 퍼가 2예요, 2. 6조의 2. 그리고 그 내후년, 그러니까 한 23년부터는 또 실적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절반 정도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퍼가 4예요. 네, 4. 보통 성장성이 아무리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요, 돈을 꾸준하게 벌면은 퍼 7에서 8은 인정해줍니다. 근데 피크아웃 해갖고 쭉 떨어진다라고 해도 퍼가 4에서 막 5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위치는 싼 거예요. 근데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임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되면요. 지금 위치는 그냥 박앤셀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23년, 24년 그걸 어느 정도 기억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위치는 그렇게 안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은 이 HMM이 떨어지는 주가에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 이 머크를 시작으로 전 세계 1등 해운사죠. 예, 치킨 게임이 다시 한번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조심해야 돼요. 이미 많이 죽긴 했지만 또다시 치킨 게임이 이뤄지게 된다면 실적이 곤두박질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크 관련 뉴스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급 받고 이 실적 받고 차트를 한번 보자면 솔직하게 우하향 종목은 맞아요. 뭐 주봉을 보더라도 월봉을 보더라도 지지 라인과는 상대적으로 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지금 위치가 상당히 싸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부터는 조금씩 떨어지는 데 있어 갖고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저 그냥 위치 자체가 지지 라인으로서 적용을 해줄 것 같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HMM이라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21선 봅니다. 11선을 돌파하고 21선에서 눌려고 그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1선 위에서 자리 잡고 21선 위로 턴하는 거 보고서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선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아니더라도 팔 위치도 아니에요. 결국에 주가라는 건 적정 주가로 갑니다. 그런다라고 쳤을 때 지금 위치는 상대적으로 싼 편이기 때문에 절대 팔아선 안 될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치면 만약에 물려있어하고 마이너스 좀 심하다? 그럼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까? 21선 위로 올라가면 추가 매수하자. 전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략 짜가지고 HMM은 편하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현금 확보가 가장 베스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식남이었습니다.